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 드라마의 5가지 주요 차이점, 창작의 자유와 내용 다양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란 제목의 대만 언론의 기사와 이 주제로 토론하는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에서 한류가 가장 강한 나라이지만 같은 언어 때문에 중국 드라마도 꽤 인기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짜 프레시페트롤 대만 순위를 봐도 1위 김부장, 2위 아파트, 4위 참교육, 6위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10위 광장으로 대만 순위 반이 K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중국 신작 드라마가 나오면 꼭 대만 넷플릭스에서 순위에 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일본 애니도 심심치 않게 순위에 오릅니다. 대만 입장에서 체제는 한국과 비슷하고 언어와 민족은 중국과 비슷하고 또 친일 성향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취향이 정말 다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만 언론에서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를 비교하는 기사가 올라오나 봅니다. 일단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드라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두 나라인 한국과 중국 본토는 각각 방대한 관객과 독특한 제작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한 것부터 장혜정과 같은 중국 드라마의 히트작까지 각국 드라마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드라마는 여러 면에서 더 많은 강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드라마 구조 측면에서 보면 중국 본토 드라마는 상업적으로 에피소드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모델 때문에 30편에서 40편 정도의 긴 에피소드를 자주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 심각한 늘어짐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방송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피소드 제한 명령을 발표했지만 반면 한국 드라마는 역사극을 제외한 보통 16화로 제한되며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서 제작한 시리즈는 6화에서 8화로 압축되어 이야기가 더 탄탄하고 강렬하게 구성됩니다. 둘째, 원작 출처가 크게 다릅니다. 중국 본토 드라마는 종종 온라인이나 실물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이는 극적인 변화로 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작품들은 종종 유사한 주제의 홍수를 낳아 심각한 회기라를 초래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종종 원작 대본이나 각색 웹툰을 사용합니다. 전자는 최고 수준의 작가들이 각본을 써서 품질을 보장하고 후자는 완전한 시각적 참조를 제공하여 제작 효율성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제 다양성에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 본토 드라마는 수많은 금기로 인해 범죄, 사회의 어두운 면, 정치 비판, 역사적 상처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어렵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가는 드라마가 주요 선택지가 됩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같은 사회 문제와 정치적 사건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게 하여 창작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넷째, 정부 개입의 정도는 다양합니다. 중국 정부는 고대 시기 제한령 시행, 신봉온 중단, BL 관련 작품 금지 등 영화 및 TV 콘텐츠에 자주 개입합니다. 한국 정부는 개입을 줄여 창작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자유를 더 크게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로틱 묘사의 규모는 분명히 다릅니다. 중국 드라마는 친밀한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며 흔히 딱따구리 스타일 키스 장면은 부자연스럽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19금 등급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간 본성의 에로틱한 면을 더 진정성 있게 묘사하여 줄거리 전개가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양국이 독특한 드라마 스타일을 형성하며 한국 드라마가 국제시장에서 더 널리 인정받고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다음은 대만 최대 토론 사이트 PTT에 올라온 한대와 중도의 차이점이란 게시글에 달린 대만 네티즌 반응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둘의 차이점이 뭔지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내가 느끼기에 중드는 생활 문화가 우리랑 비교적 가까운 것 같고 반대로 한드는 좀 멀게 느껴지거든. 두 드라마의 차이점 중에 문화적 차이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주인공들이 성형을 해도 한국 쪽이 훨씬 자연스러움. 나 중국 진짜 혐오하는데 솔직히 중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것 같아. 전혀 안 그래. 중드는 현대극이든 고전 사극이든 성우 더빙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빵점인 빵점, 완전히 빵점. 드물게 배우 본인 목소리로 동시 녹음한 것도 빵점 수준임.
진지하게 말하자면 중국은 고전 사극이 비교적 볼만하고 한때는 현대극이 우리 삶에 진짜 가깝게 느껴져. 소재도 엄청 다양하고 논란 많은 사회나 정치 문제도 과감하게 다룸. 차이점이라면 중도는 대부분 정치적 세뇌극으로 전락한다는 거. 요즘 중국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고대 사극이나 민국시대 극만 찍을 수 있잖아. 선현물이나 도시 로맨스물은 이미 다 죽었음. 고전 사극도 대통일 제국의 성군 이야기만 주구장창 찍어댐. 한때는 복수극을 진짜 좋아함. 대장금, 마이, 기생충 같은 거. 중국 의학 드라마를 예로 들면 걔네는 꼭 방역 얘기를 꺼내면서 중국 방역이 최고라는 식으로 말함. 전반부를 볼 때는 멀쩡하다가 후반부 가면서 갑자기 중국 방역 찬양조로 극커브를 틈. 결말은 결국 중국에 감사한다 이딴 식으로 끝남. 중도 선현물은 의상, 메이크업, 소품이 확실히 예쁘긴 함. 그게 끝이지만 정치 체제가 달라서 그런지 대부분 중드는 대본이 너무 구리고 얄팍함. 스토리도 다 쪼개져 있고 맨날 뻔한 사랑 타령만 해서 신선함이 없어. 중도 사극은 그렇다 치고 현대극이 도대체 우리 대만 생활 문화랑 어디가 가깝다는 거임? 한드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다루는 게 많음. 좀 중이병스럽기도 하고. 중드는 권설음, 혀 굴리는 발음이 심함. 연기, 스토리, 연출, 세트장까지 격차가 꽤 큼. 한드가 만 배는 더 좋음. 근데 글쓴이가 그걸 못 느끼겠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봐. 한드는 한국어 발음이 들을 때 편안한데 중드는 중국어 발음이 좀 귀에 거슬려서 오래 못 듣겠음. 중드는 그냥 화면만 볼만함. 스토리는 선현물이든 소설 각색이든 진짜 죽을 만큼 구림. 중도 사극은 의상이 너무 정교하고 트렌디하게 개량돼서 배우들이 현대 의상 입은 것보다 훨씬 예쁘더라. 중도는 사극이 낫고 현대극은 왠지 모르게 졸부 느낌이 나서 한드보다 훨씬 촌스러움. 중도가 우리 문화랑 가깝다는 건 전혀 모르겠고 기껏해야 자막 없이 대충 알아들 수 있다는 장점 정도가 끝 아님? 나도 정치 체제가 달라서 그런지 오히려 한드가 우리랑 더 가깝게 느껴짐. 한국어 발음은 대만어랑 같은 계통이랑 원래 들을 때 친숙하게 느껴짐. 고대 한어의 발음이 지금 한국어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거든. 한드는 자막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중드는 대만 성우 더빙판이 있으면 폰 만지면서 그냥 귀로 들을 수 있어서 좋음. 한드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보는 맛이 있고 중드는 궁중 암투물이 재밌음. 중드는 그 특유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도저히 못 보겠음. 예를 들면 명석하고 신무한 지도자가 나타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주길 바라는 시김. 대만 옛날 시절에 포청천 유행했던 거랑 똑같음. 요즘 한드가 아시아 드라마 중에 퀄리티 제일 높지 않나? 중드도 가끔 괜찮은 게 있긴 한데 제일 비참한 건 일드임. 일드는 소소한 일상물이 꽤 재밌는데 대중적으로는 잘 추천이 안됨. 게다가 한국 배우들 연기가 훨씬 섬세함. 중드는 틈만 나면 홍계질에다가 연기까지 어색하고 과장돼서 도저히 못 보겠더라. 나도 한드랑 중드는 끝까지 다 본 게 손에 꼽힘. 대부분 중도에 하차하는데 의외로 일드는 끝까지 다 보게 됨. 한드는 스토리가 매끄럽고 알찬데 중드는 알맹이 없이 너무 늘어짐. 한드는 켜놓고 딴짓하거나 멍 때려도 스토리 이해가 다 되는데 한드는 한 1, 2분만 멍 때려도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놓침. 난 최근 1, 2년간 한드 볼 때 멈출 수가 없던데 16화도 짧게 느껴짐. 일드는 끝까지 본 게 극소수임. 친구가 추천해준 일드도 1화 보고 바로 하차함. 저 퀄리티인 건 다 중국산임. 만약 한국 작품인데 퀄리티가 구리다면 그건 제작진의 아직 중국의 잔재가 덜 빠져서 그런 거임.
난 중두가 도대체 그 알맹이 없고 얄팍한 대본으로 어떻게 40에서 50화씩 찍어내는지 진짜 신기함. 분량 3분의 1로 줄여도 됨. 중두는 과거 해상 장면을 시도 때도 없이 우려먹음. 똑같은 걸 도대체 몇 번이나 보여주는 건지. 한드는 예전부터 16화가 줄이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12화나 그 이하로 타이트하게 압축한 작품들이 점점 많아짐. 나는 한드가 12화나 6화로 줄어드는 건 너무 짧은 것 같아. 마지막 화 남겨두면 왜 벌써 끝나지 싶음. 16화가 딱 적당한 듯. 한드는 대부분 퀄리티가 좋고 완성도가 좋음. 중두는 대본 질질 끄는 게 태반이고 연기력 처참한 아이돌 데려다가 극성 팬들이 신작이라고 실드치으며 띄워주는 식임. 물론 예외는 있으니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근데 드라마 퀄리티 자체는 일드가 제일 좋지 않나? 일드의 유일한 장점은 여배우들이 다 귀여운 척 연기를 잘해서 남덕들이 환장하고 본다는 거임. 일드는 왠지 대충 찍은 느낌이 강함. 가끔 어울리는 배경음악 깔아서 관객 억지 감동 쥐어짜내는 식이고 중국 드라마는 그냥 자본을 무지막지하게 때려박아 떡칠한 느낌. 중두는 특유의 그 억양을 견딜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임. 난 도저히 안 맞음. 한드가 우리 삶에 훨씬 가깝지. 중국 드라마는 완전히 다 가짜 같고 현실이랑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음. 중두는 무슨 일회용 양산형 대본 같음. 캐릭터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거 또 찍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흥미로운 것이 대만인 입에서 언어를 듣는 게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더 편하다는 말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의 단점을 대만 네티즌들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전 세계 한류 실태조사를 발표합니다. 2026년 한류 실태조사에서 일본편을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1위가 2002년 드라마 지금부터 24년 전 방영된 겨울연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 인기 있는 배우 1위가 배용진이고 2위는 과거 일본에서 배우 4대 천왕이라 불렸던 이병헌입니다. 자세히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목록을 보면 오징어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드라마는 도깨비, 사랑의 무시작 등 사랑을 주제로 한 멜로가 강한 드라마들이 일본에서 여전히 강세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한국이 문화 강국이냐 물었더니 일본인의 인식에서 50.4%가 한국은 문화 강국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가 유행한 지 이미 겨울연가 때부터 지금까지 24년이 지났고 매년 한류 드라마 K-팝이 일본 순위를 장악하고 있어도 아직 문화 강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습니다. 각세라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여전히 한국의 멜로 장르이고 왜 일본에서 한국의 멜로 장르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분석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전세계 사랑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일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으며 다음에 볼 로맨스 드라마는 한국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드라마는 로맨스를 어떻게 묘사하며 우리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대표적인 작품을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대담한 재벌상속녀 윤세리와 북한군 장교 리정혁을 만나는 대담한 러브스토리입니다. 두 사람은 절대적인 국경을 넘으며 한국 드라마에서 전하는 강한 메시지,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또한 도깨비에서는 불사의 생명을 가진 고블린과 고등학교 소녀 사이에 사랑의 판타지 요소가 가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연 공유와 김고은의 섬세한 연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운명, 전생, 기적과 같은 거대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로맨스와 연결되어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한국 드라마 로맨스는 매우 직설적인 감정 표현이 특징이며 종종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온 마음의 사랑을 묘사합니다. 시청자들은 강렬한 감정적 교류에 몰입하며 심지어 자신의 로맨스에 대한 관점마저 흔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본 로맨스 드라마는 어떨까요? 메구로 렌과 가오가치 하루나 주연의 사일런트는 주요 주제가 되었고 청력을 잃은 젊은이와
전 연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엮어내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일본 작품은 일상생활의 연장선인 섬세한 감정과 말하지 않는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주요 사건보다는 시선과 침묵 같은 빈 공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사랑은 극복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 드라마는 종종 부드럽게 곁에 머무르는 사랑을 묘사합니다. 이 차이는 문화적 의사소통 방식과도 겹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이상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지키려는 강인함과 사랑을 명확히 말하는 용기로 상징됩니다. 예를 들어 눈물의 여왕에서는 차가운 결혼에서 사랑을 되찾는 과정이 묘사되며 주연 김수현과 김지연의 연기가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랑 이야기는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사랑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일 합작 작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의 로맨스에 대한 관점이 교차하는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I Love You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로 한국 배우 최종엽이 출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김밥과 오니기리, 사랑하는 두 사람은 닮았지만 다르다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밥과 오니기리처럼 재료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맛은 다르듯 이 작품은 일본과 한국의 데이트 스타일과 문화의 차이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렵고 소중함을 묘사합니다. 이 작품은 분명 일본과 한국 커플에게 공감할 것입니다. 한일 합작에서는 섬세한 일본 연출과 한국의 열정적인 스토리텔링이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사랑 이야기를 창조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지받는 이유는 단순히 감동적인 요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족 간 우정, 사회 이슈가 섬세하게 엮여 한국 사회 자체를 로맨스를 통해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언어, 경칭, 애정의 미묘한 차이도 일본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드라마의 대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등장인물들의 감정 움직임이 더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야기는 자막 영상에서 자신의 감정과 직접 연결된 경험으로 변모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묻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면 로맨스 드라마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멜로 장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증명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바로 내 머릿속의 지우개입니다. 이 영화는 2020년 기생충이 등장하기 전까지 일본 박스오피스 역대 1위를 무려 2005년부터 15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일본 수익 면에서도 기생충이 2020년 한화 약 600억 원의 수익을 냈는데 2005년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2005년 당시 한화 약 300억 원의 수익으로 당시 화폐 가치로 보면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압도적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영화 부산행은 일본 극장 수익이 한화 약 30억 정도였습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일본 히트는 2007년에는 일본 드라마로 만들어져 방송되었고 2010년에는 영국으로 제작되기까지 했습니다. 랭킹 잘 보셨나요? 다음은 이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일본 반응입니다. 울고 싶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싶을 때 보면 더욱 울 수 있는 영화.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도중에 애틋한 장면이나 무언가를 호소해오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훅 하고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강렬하고 쉽게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젊은 사람의 알츠하이머를 테마로 한 이야기, 편지의 장면에서 눈물샘이 파괴됐습니다. 일본판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순정과 사랑,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영화 이런 말로 표현해버려 미안하지만 죽을 정도로 울어버렸다. 걸작. 엄청 울었던 영화다. 현재는 별로 보지 못한 억지로 미화되지 않는 영화. 엄청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남자다운 내면의 굳셈과 상냥함에 감동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지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원 없이 울었습니다. 오열이라고 할 만큼요. 슬픔은 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매우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영화로서 폭력적인 장면도 없고 오로지 사랑의 힘이 흘러넘치듯이 가득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작은 방 하나를 여는 것, 마음속에 지은 집이 정말 따뜻해 보이네요. 수진의 밝음과 철수의 사랑의 깊이에 감동했습니다. 두 명의 사랑이 따뜻해 보여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조금 빠졌어요. 손예진 씨는 여름 향기에서보다 훨씬 예뻐진 것 같네요. 필사적으로 사는 두 사람에게 감동했다. 몇 번을 봐도 눈물이 나옵니다. 한국 영화를 보게 된 것은 이 영화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의 정우성 씨는 최고입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꼭 봐주세요. 사랑이라면 어떤 것이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훌륭한 작품이군요. 감동했습니다. 싫어하게 되어 헤어지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 헤어지게 되는 것이 더 안타깝고 괴로운 이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를 받아들이는 남자의 상냥함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죠. 감동했습니다. 이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싶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해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랑이 가득. TV에서 한번 보았으므로 이번이 두 번째네요.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철수의 상냥함에도 가슴이 뭉클하게 되네요. 특히 엔딩이 좋았습니다. 연애에 대한 순수한 점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영화. 시간이 지난 뒤 봐도 눈물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상영일부터 19년이 지났지만 내 안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 작품. 한국 영화는 왠지 끌리지 않았었지만 한번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 영화도 보았습니다. 익살스러운 만남의 장면, 수진이 자신의 병을 알아차렸을 때 쓴 슬픔의 편지, 그리고 만남의 기억을 해낼 수 있게 첫 만남의 장소였던 향수가 서려 있는 편의점에서의 마지막 장면, 그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런 삶의 감동을 주는 영화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이 영화를 14번째로 봤다. 좋아하는 사람도 자신도 잊어버린다니 너무 슬프고 괴롭다. 그래도 계속 사랑하는 철수가 멋졌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댓글이 쌓일 정도로 일본에서는 독보적인 영화로 자리 잡은 영화입니다. 기생충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 거의 15년 동안 일본 박스오피스 역대 한국 영화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일본인들이 사랑한 한국 영화입니다. 어제도 대만이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중국에서 대박난 한국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한국의 심파는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장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이런 심파 영화가 드물어서 한 번쯤은 이런 심파의 멜로 영화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참교육과 김부장이 인기를 끌다 보니 중국에서는 다시 K-드라마 인기 분석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 드라마 비교하는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이 기사 중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를 비교하는 중국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의 스타일, 서사, 전개 속도, 시각적 연출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작 시스템, 타깃 시청자층, 문화 수출 전략 그리고 심의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두 나라 드라마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 및 방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국은 오랫동안 방영과 촬영을 동시에 진행하는 생방 촬영 구조를 유지해왔으며 작가가 매주 시청자 반응과 시청률을 보고 대본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투자로 100% 사전 제작이나 시즌제가 정착되면서 10에서 16부작 중심의 전개가 빠른 드라마가 줄을 이룹니다. 중국 드라마는 전체 분량을 모두 촬영하고 편집한 뒤 엄격한 심의를 거쳐 방영 허가증을 받아야만 비로소 편성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와 광고 유치 문제로 인해 보통 30에서 40부작 이상의 긴 회차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이야기가 늘어지거나 전개가 답답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한국 드라마 작가 중심주의, 한국은 탑급 작가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감독, 배우, 심지어 투자사조차 작가의 대본을 존중하며 배우가 임의로 대사를 고치는 일이 드뭅니다. 덕분에 스토리의 개연성이 탄탄하고 감정선이 섬세하게 유지됩니다. 중국 드라마 감독, 제작자, 플랫폼, 스타 중심주의. 중국 드라마는 대형 자본을 지인 플랫폼, 제작자 혹은 감독이 창작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트래픽 스타의 요구에 맞춰 대본이 과도하게 수정되거나 플랫폼의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맞춰 자극적인 갈등 요소를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 전체적인 개연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장르물과 현실 비판. 한국은 1998년 영화검열 제도가 폐지된 이후 드라마 소재의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본성, 직장 내 부패, 사회적 계급 갈등을 깊이 있게 파고들며 크리처물이나 좀비물, 스릴러 등 강렬한 장르물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중국 드라마, 주선율, 고장극, 웹소설 기반 로맨스. 중국은 업계 규제와 심의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타임슬립, 특정 역사적 시기의 정치적 묘사, 과도한 폭력성이나 사회적 부정부패 등의 소재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제작진은 심의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선협, 무협, 고장극, 가상 역사극, 도시 배경의 달콤한 로맨스, 그리고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정극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장극의 의상, 미술, 스케일 및 전통문화 고증면에서는 독보적인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한국 드라마 글로벌 OTT 플랫폼 적극 활용. 한국은 내수 시장이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화 입국을 목표로 해외 수출 전략을 짰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깊은 협업을 통해 미드와 유사한 고개념 구조, 강렬한 갈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성을 다루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 거대한 내수시장 기반. 중국은 자체 내수시장만으로도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시청층이 다양합니다. TV를 보는 중장년층부터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젊은층까지 국내의 다양한 수요를 먼저 만족시켜야 하므로 가국정회, 가족윤리, 직장 분투기 등 중국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장극 계열은 동남아 해외 화격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대극의 글로벌 대중성 면에서는 아직 내수 중심에 머물러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레딧에 올라온 중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비교하는 게시글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투자 자본과 연기자의 비주얼은 우리가 한국을 압도하는데도 결과물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겉포장만 화려할 뿐 알맹이인 스토리텔링과 세부적인 묘사에서 한국의 연출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본의 크기가 곧 작품의 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번 한들을 보며 뼈저리게 느낍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반지하 빵이나 옥탑방 같은 서민들의 디테일한 생활상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어 전 세계의 공감을 얻습니다. 한국은 평범한 주부 출신 작가들조차 전 세계를 사로잡는 대본을 써내는데 우리 작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중국 드라마의 대사들은 너무 자기적이고 입만 열면 뻔한 훈계나 설교를 늘어놓아 시청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감정 교류보다 유치한 말싸움이나 자극적인 갈등만 반복하니 해외에서 통할 리가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배우가 눈물을 흘리기도 전에 연출과 음악으로 관객의 심금을 먼저 울립니다. 우리는 배우가 화면 속에서 통곡을 하고 죽어나가도 시청자는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해 채널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서사의 빌드업과 화면의 미장센 그리고 적재조서에 깔리는 OST의 퀄리티 차이가 너무나도 형격합니다. 가장 부러운 점은 한국 드라마가 지닌 소재의 무한한 자유로움과 창의성입니다. 타임슬립, SF, 스릴러, 오컬트 등 한국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장르물로 만들어 글로벌 대박을 터뜨립니다. 우리 중국 드라마는 조그만 신선한 시도를 하려고 해도 규제에 막혀 결국 고장극이나 뻔한 로맨스만 무한 복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 1위를 할 때 우리는 불법 다운로드로 그걸 보며 부러워만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창작물과 문화에 열광하는 동안 중국의 문화 영향력은 갈수록 고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도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웰메이드 템폴트 작품 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우리 드라마는 인기가 좀 생겼다 싶으면 40부작, 50부작으로 무리하게 회차를 늘려 본질을 흐립니다. 중도는 광고 수익을 위해 쓸데없는 서브 커플 이야기나 PPL을 집어넣다 보니 중간에 지쳐서 하차하는 시청자가 태반입니다. 12부작이나 16부작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강렬하게 끝맺는 한대의 전개 속도를 제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는 40대 배우들이 여전히 억지로 10대, 20대 청춘 역할을 맡아 몰입도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한국은 제 나이에 맞는 젊고 신선한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 생기 넘치는 트렌디함을 글로벌 시장에 보여줍니다. 중국은 연예계의 고인물 구조와 스타 권력화 때문에 새로운 인재가 발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번 한드가 인기를 끌 때마다 우리 작품을 표절했다며 정신승리만 하는 네티즌들의 태도도 지겹습니다. 시각적 요소나 배경이 조금만 비슷해도 표절이라 우기지만 정작 서사와 완성도와 연기력은 우리가 한참 뒤떨어집니다. 남을 깎아내리기 전에 왜 전 세계 관객들이 우리 드라마가 아닌 한드를 선택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과 아픔, 사회적 부조리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반면 우리 드라마는 심의 통과를 위해 결국 모든 결말이 국가는 위대하다거나 심파조의 억지 화해로 귀결됩니다. 진정성 있는 인문학적 탐구와 영혼이 결여된 영상물은 결코 타국의 시청자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한드를 보면 한국의 길거리 음식, 패션, 화장품, 전자기기까지 전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동경하게 만듭니다. 드라마 한 편이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와 세련된 국가 이미지를 동시에 창출하는 완벽한 문화 수출의 예시입니다. 우리는 막강한 하드 파워를 가지고도 소프트 파워의 부재로 이런 소프트 파워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매 시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 신파극에서 탈피해 이제는 장르물과 사회 고발물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중도는 10년 전 유행했던 재벌 남자와 가난한 여주의 뻔한 플롯을 아직도 이름만 바꿔서 무한 반복 중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댓글은 미국 레딧의 중국 드라마 스레드이기 때문에 중국의 내부에서 나오지 않는 진짜 중국인들의 속내가 보이는 듯 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를 비교하는 기사 댓글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은 계속 이어질 듯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